여러분 안녕. 갓선무기야. 벌써 20강이네요. 오늘 강의는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입니다. 문제풀이인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가는 식현상. 이거 뭡니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행성이 별을 가려서 어두워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도플러 효과. 별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군요. 파장이 짧아질 거예요. 그죠? 청색 편이 파장이 짧아지면 그때 행성은 별이 쪽으로 오니까 공통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이쪽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1번 보기, 기억 보기. 가에서는 별의 밝기 변을 관측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이 어두워지는 거, 그거 관측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니은, 나에서는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스펙트럼이 뭐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까지 배워봤잖아요.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이거 보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원래 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건데, 이쪽이 이제 파장이 긴 거, 빨간색 쪽이고 이쪽이 파장이 짧은 거, 청색 쪽이면 별이 접근할 때 이 원래 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거 뭐야? 스펙트럼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흡수선의 스펙트럼 가지고 그게 정상적인 파장에서 이동하는 거 가지고. 근데 별이 옆으로 왔을 때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가 별이 이렇게 멀어질 때 다시 이쪽으로 적색편이 유사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짧아진 만큼 길어지고 하면서. 그래서 저 별이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 행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질량 중심의 별이 돌아가면서 지구에 접근도 하고 후퇴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측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고, 디귿. 가나 모두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수직이다. 수업 시간도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전 방향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나란하게, 이것도 나란한 거고요. 평행한 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나란한 겁니다. 평행한 거. 그러면 이 별이 접근이나 후퇴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식현상 가리는 것도 되고. 그런데 수직은 뭐죠? 여기에 이 칠판.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리 별과 행성이 움직여도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리지도 못하고 접근이나 후퇴도 없으니까 청색편이 적색편이도 안 나타나고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수직이면 안 된다. 기억, 니은이 맞는 답이었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외계 항성계에서 행성이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지구에서 이 행성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딱 이렇게 됐을 때 지구에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보자면 이거는 뭐지? 일직선상에 별이 있고 행성이 그 앞을 가려주네. 일단 식현상도 나타나고요.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라면 별도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별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 청색편이, 후퇴할 때 적색편이 또 나타나겠고. 행성에 의한 별빛 스펙트럼선의 도플러 효과를 관측한다. 그래서 스펙트럼 왔다 갔다 변하는 거,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게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는 거다. 다 같은 얘기죠.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행성에 의한 별의 표면 온도. 행성이 별을 가린다고 별의 표면 온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밝기가 달라지는 거죠. 별의 온도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걸로. 디귿, 행성에 의한 별의 밝기 변화. 어두워졌다가 또 어두워지고, 식현상.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 3번, 그림은 여러 가지 탐사 방법으로 2010년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의 궤도 장반경과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자, 지금 보면 식현상을 이용한 것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가려서 어두워지는 거. 시선 속도 측정법. 요게 사실 뭐예요? 이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죠. 접근할 때 청색편이, 후퇴할 때 적색편이.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제일 많아. 보니까. 기타를 이용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궤도 장반경이 큰 것들에서 기타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X축은 궤도 장반경이고, 이제 이 지구의 궤도 장반경이 이만큼인데, Y축은 질량. 오호. 지구 질량보다 대부분, 선생님이 늘 강조했잖아요. 수업 시간에서. 큰 게 잘 발견된다. 술래잡기를 하는데 최영만가 해야, 그래야지 숨을 데가 없으니까 덩치가 커서 잘 걸리는 거 아니냐. 큰 게 잘 발견된다. 그 내용이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기억 보기부터 갈게요.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지구의 질량이 1인데 그거보다 큰 거 맞고. 니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발견한 행성 수가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 시선속도 측정법이 가장 많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디귿보기 궤도장반경이 1레이보다 큰 행성은 주로 식현상. 식현상 까만색 작은 게 주로 많이 발견됐죠. 궤도장반경이.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 궤도장반경이 작아야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리고 금방금방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리고 굉장히 멀리 돌아가서 그 다음 올 때까지 한 20년 걸린다. 이거 20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어두워지나 안 되는 거죠. 짧은 게 좋다. 식현상은 짧은 게 많이 관측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땡이고요. 작은 게 많이 발견됐다. 자료를 봐도 그렇지만. 4번 문제. 그림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플러 효과니까 이제 시선 속도를 이용한 측정법인데 지구에서 봤을 때 이 별이 지금 이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접근. 청색 편이가 최대로 나타난 시점, 제일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간 시점이고 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행성은 일로 갈 거구나. A 쪽으로 움직이겠네. 공통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행성은 A 방향으로 공전한다. 맞는 얘기고 니은 현재 위치에도 별빛은 청색편이 한다. 다가오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보면 청색편이 접근. 맞는 얘기. 디귿 같은 조건에서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럼 공통질량 중심 당연히 이쪽으로 가요. 별이 이제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런데 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행성과 별까지의 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지? 띵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곤란한데요.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케플러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 계속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건데 케플러는 이제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지만 뭐 1법칙 같은 경우에는 타원궤도의 법칙이고 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그건 여기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제3법칙이 뭐냐면 P제곱은 A 삼승과 똑같다. P제곱이 뭐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이 P제곱이 뭐냐면요. 이게 공전 주기예요. 행성의 공전 주기. A 삼승이 뭐냐면 궤도 장반경입니다. 이 궤도 장반경이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긴 거 짧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궤도 장반경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이게 궤도 장반경 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과 행성까지의 거리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행성이 커졌다. 공통질량 중심 이쪽으로 온다. 그래도 거리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궤도 장반경이 그대로니까 공전 주기가 똑같아요. 행성이 이 별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은 겁니다. 물론 행성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별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1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년. 1년에 별이 한 바퀴 요만큼 돌면 됐는데 공전주기는 똑같아요. 궤도 장반경이 똑같으니까. 1년 동안 근데 공통질량 중심이 행성이 커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갔으니까 별은 이제 1년 동안 요만큼 도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훨씬 더 먼 거리를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행성이 커지면 그만큼 더 빨리 접근하고 빨리 후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게 정상적인 파장에서 조금 짧아졌다가 조금 길어졌다 했는데 저거 조금 색깔이 좀 변하는 건가? 관측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행성이 크면 그만큼 빨리 접근하고 빨리 후퇴하게 되니까 빨리 접근해서 이만큼 파장이 짧아지고 청색으로 훅 가는 거죠. 색깔 변화가 훅 나타나는 거예요. 적색으로 훅 가서 색깔 변화가 또 빨간색으로 훅 나타나는 거. 관측하기 훨씬 좋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행성이 크면 별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 청색으로 가고 청색으로 많이 가고 적색으로 많이 가고 관측하기 좋다. 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최용만 얘기. 질량이 큰 행성일수록 관측되기 좋다. 그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에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관측되기 좋아. 왜 관측되기 좋은 거지? 빨리 접근하고 빨리 후퇴할 테니 이게 커지면 관측되기 좋은 거잖아요. 너무 행성이 작아.
별이 조금만 움직여. 이게 관측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조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힘들거든요. 질량 큰 행성일수록 별을 많이 흔들어서 관측하기 좋다. 질량 큰 거가 우리한테 관측이 잘 돼. 일건되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디귿보기는 그래서 질량이 큰 행성 관측되기 좋아. 그럼 도플러 효과에서 관측되기 좋은 게 뭘 의미하는 거지? 스펙트럼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거. 적색 편이 커지고 청색 편이 커지는 거. 별빛의 편이량이 커진다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기 난 어려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공정궤도 장반경이 이건데 그대로인 건 같긴 하지만 뭐 이해하면 더욱 좋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외우세요. 뭘 외우면 돼? 크면 관측되기 좋아. 도플러과에서 행성이 커. 왜 관측되기 좋은 거지? 청색편이 적색편이가 크게 일어나니까. 식현상에서 행성이 커졌어. 왜 관측되기 좋은 거지? 많이 커져서 별을 많이 가리니까 별이 훅 어두워져서 별의 밝기 변화가 커져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서 행성이 커. 갑툭튀가 크게 나타나거든. 행성의 중력이 크니까. 큰 게 발견이 잘 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알겠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서 그거 쉽게 그냥 생각하려면 이 정도로 생각해도 큰 게 관측되기 좋아. 그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어려운 문제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더욱 좋고 5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오는 외계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어요. 식현상이죠. 식현상. 가려지면서 어두워지는 거에 식현상 얘기하는 건데 이때 식현상이 일어났고 이때 식현상이 일어났네. 얼마예요? 1.0, 3.0? 한 이틀 정도 되는 거죠. 2일 정도. 중심별이 있을 때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서 가리고 지나가고 또 가리고 지나가는 게 이틀 정도 걸린다. 행성의 공전 주기가 이틀이구나 하는 거를 자료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보고 자료 분석이 끝나야 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 개념 강의 끝나고 나면 자료 분석 강의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줄 텐데 그 자료 분석을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료 분석 강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갑니다. 기억 보기.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것은 행성의 식현상 때문이다. 가리기 때문에 식현상이죠. 맞는 얘기고 니은 보기. 공전주기 이틀이에요. 3일보다 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디귿 보기. 행성의 반지름이 지금보다 크면 얘가 커. 많이 가리고 지나가 훅 어두워지는 거죠. 밝기 변화는 커질 것이다. 맞는 얘기. 큰 게 관측되기 좋다가 식현상에서는 이런 의미. 많이 어두워진다. 관측되기 좋다. 그런 거였어요. 6번. 그린가와 나는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서로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식현상이고 이건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가에서 A는 행성의 공전주기에 같다. 좀 아까 풀어본 문제잖아요. 가리고 지나가면서 어두워지고 또 돌아와서 어두워지고 공전주기 같다.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 보기. 나에서 별빛의 적색 편의는 별이 지구가 가까워질 때 나타난다. 적색 편이 뭐예요? 후퇴죠, 후퇴. 그래서 적색 편의는 멀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파장이 길어지고 땡 가까워질 때 아니고요. 이거 가와 나는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거나 평행한 게 이것도 평행한 거고 이렇게 돌아가는 평행한 거고 수직이면 안 된다. 앞에 문제에서 풀어봤어요. 이용할 수 있다. 안 되는 걸로 기억만 맞는 얘기. 7번. 그림은 P별의 밝기 변화를 이용해 X행성계에 속한 외계 행성이 탐사하고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지금 이 X라는 별이 행성을 갖고 있는데 이 P별을 관측하는 거죠. 이 뒤를 지나가는 별. 오케이. 사실은 또 P별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간다. 뭐 그래도 관측이 되긴 해요. 하나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지나갈 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별빛 중에 한 줄기만 오게 되는데 쭉 여기서 올 때 이거 막히지만 별의 중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오고 이쪽으로 가는 게 오고 광도 곡선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광도 곡선이 이렇게 밝아져서 이렇게 갔을 때 이때가 이제 딱 여기 제일 밝을 때가 B에 왔을 때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성의 중력이 있어서 행성이 여기 가다가 이런 데서 이제 행성이 돌아가다가 행성의 중력에 또 잡힌 별들이 또 온다. 갑툭튀가 생기는 거죠. 갑툭튀가 또 생기면 행성이 있네 라고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억의 식현상 아니고요. 미세중력 현상이고 니은 P별의 밝기는 B치에서 행성 이 별의 중력 때문에 붙잡혀서 직접 오는 건 막혀갖고 못 오지만 이렇게 오는 것도 옆으로 간 것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밝게 보이는 거다.
B치에서 P별은 가장 밝게 보인다. 맞는 얘기고 디귿 X항성계 행성 때문에 P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여기 행성이 있다면 이렇게 갑툭튀가 생기는 거 보고 이 P별의 밝기가 불규칙하게 생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8번. 그림과 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를 나타낸 것이서 새 중심별의 질량과 반지름은 태양과 같고 새 행성의 반지름은 지구와 같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정신 차려서 잘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공전궤도면 관측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구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구랑 똑같은 거예요. 거리도 1AU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1AU라고 하잖아요. 질량도 똑같고 한 바퀴 돌아가는데 1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럼 나를 볼까요? 가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거워졌어요. 2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였다면 이쯤이었다면 이거 공통질량이 이리로 와야 돼요. 중심별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 동안. 거리는 그대로인데. 그죠? 그래서 조금 아까 선생님이 P제곱 내 2, 3등 설명해 준 건데 거리는 그대로고 행성이 무거워졌다. 빨리빨리 돌아가겠네. 그죠? 그래서 중심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구에서 관측하는데 빨리 접근, 빨리 후퇴. 이게 더 청색편이 커지는 거죠. 자, 나와 나를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질량이 2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멀어졌어요. 자, 거리가 멀어졌네. 공전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게 돼요. 물론 공통질량 중심도 이쪽으로 오겠지만 공전축이 커졌으니까 천천히 돌아가서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느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작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려지니까 식현상도 작게 나타날 거예요. 이거 별이 있고 행성이 이 앞을 지나갈 때 훅 지나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지나간다. 식현상을 일으키는 시간도 길어지고 적색편이 적색편이도 작게 나타나고 느리게 지나가는 거니까. 알겠죠? 기억. 중심별과 행성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공통질량 중심으로 항상 돌아가게 되는 거고. 니은 보기에서 도플러 효과에는 별빛의 최대편이랑 가나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빨리 접근하고 빨리 후퇴하냐. 거리 똑같은데 질량 클 때 무거우면 빨리 돌아간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고 좀 더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리 그대로인데 무거워졌어. 공통질량 중심이 일로 와야 돼.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 그대로니까 공전축이 똑같아요. 같은 시간 동안에 먼 거리를 돌아 빨리빨리 돌겠네. 빨리 접근, 빨리 후퇴. 적색편이 청색편이랑 커지겠네. 그 나가가보다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보기. 행성의 시계 진행되는 시간. 둘 중에서는 행성이 쭉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는 거 천천히 지나가는 누구냐? 무게도 그대로인데 거리가 커졌어요. 거리 커지면 공전축이 커진다고. 천천히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시간도 다가 긴 거예요. 나다 중에는. 반대로 문제 낼 수 있어요. 딴 거 다 똑같은데 행성이 가까워졌다. 이거 빨리 돌아 천천히 돌아? 빨리 도는 거예요. 적색편이 청색편이랑 행성이 가까워지면 커진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했다면. 알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그림과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한 가지를 나는 A 위치부터 1에 공전하는 동안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로 나타낸 것이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뭘 놓쳐서 어려워하는 거냐면 A 위치부터 1에 공전하는 동안을 놓친 거예요. 이게 지금 A 위치에서부터 1에 공전하는 동안 관측한 겁니다. 처음에 이게 A 위치에 있던 거예요. 이 부분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빨간색. 원래 파장이 이건데 이만큼 파장이 길어졌네. 적색편이. 이게 최대값. A 위치에 있을 때 지금 후퇴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A 위치에 있을 때 적색편이가 제대로 크게 나타났으니 이거는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항상 반대 방향 돌아가니까 행성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행성이 움직이는 방향은 니은이었네.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고 이거 왜 줬을까? 이거 A부터 자료 분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답을 찍을 일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거 대충 놓치고 A부터라는데 이거 놓치고 이거 뭐지? 막 이러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화살표 어디로 들어간다? 없는데 이런 생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문제 힌트는 있을 거다.
모든 문제는요, 특히 평가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는 문제 안에 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고 느낌이 안 온다. 그 힌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한 거예요. 자료 분석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거를 문제에서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도플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추선속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측정법.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거 당연한 얘기고요. 니은. A위치일 때 별빛의 파장이 길게 빨간색으로 갔다는데 후퇴. 적색편이. 파장이 길게 맞는 얘기죠. 디귿. 행성은 기억 방향으로? 아니에요. A가 빨간색으로 후퇴하고 있으니까 행성이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 행성은 안 보이고 별만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별을 이용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성 기억 방향이 아니고 니은 방향으로. 자, 10번 겁니다. 그림과는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공전주기에 따른 개수를 나는 이 외계 행성들이 공전주기와 중심별의 질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공전궤도면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랬는데 공전주기가 짧은 게 많이 발견되네요. 이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겁니다. 짧아. 빨리빨리 돌아가. 그래요. 식현상 잘 일어나잖아요. 식현상. 그죠? 그리고 행성이 빨리빨리 돌아가면 별도 빨리빨리 돌 수밖에 없어요. 한 바퀴를 둘이 같이 반대방향으로 돌아온다. 별도 빨리빨리 돌아간다. 적색편이 청색편이 크게 일어난다. 그런 거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 정도 질량이 제일 많네요. 공전 주기도 뭐 이렇게 300일 되는 것도 별로 없고. 그죠? 기억. 외계 행성은 대부분 지구보다 공전 주기가 길다. 지구의 공전 주기 얼마예요? 1년이잖아. 365일. 외계 행성들의 공전 주기는 그거보다 많이 짧은데 길다고? 기억 땡. 니은. 중심별의 질량은 대부분 태양 질량의 3배를. 그렇죠. 대부분 태양 질량이 가장 많고 3배 넘는 거 없어요. 넘지 않는다. 맞는 얘기. 디귿. 행성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주기는 그게 뭐예요? 공전 주기. 한 번 돌아갈 때 가리고 행성 있으면 별이 있으면 가리고 돌아가고 이게 공전 주기잖아요. 그죠? 공전 주기가 A보다 B가 길어요. A가 짧다. 중심별의 밝기 나타나는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맞는 얘기. 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11번.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와 어느 외계 행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근데 지구는 이제 태양과의 거리가 1AU고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들어있는데 생명 가능 지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 하나 더 떠올라야 되는 거. 중심별은 모닥불 같은 거다. 중심별이 크면 큰 모닥불. 적당한 온도를 가진 생명 가능 지대가 넓어지고 멀어지고 중심별이 작으면 가까워지고 좁아지고 이게 기본 개념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진 게 질량이 태양 0.75배이고 태양보다 어두운 별. 이 별은 일단 태양보다 작은 별이야. 작은 모닥불. 생명 가능 지대가 좀 가까웠고 좁아야 되겠네. 태양과 지구의 관계보다는. 행성 거늘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생명 가능 지대에 있다. 그럼 얘는 생명 가능 지대에 있으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 온도가 0도와 100도 사이일 텐데 태양과 지구보다는 가깝겠다. 중심별이 작으니까 가까운 데 생명 가능 지대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태양계 행성 중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는 것은 지구뿐이다. 당연한 얘기죠. 지구에 금성은 너무 가깝고 화성은 너무 멀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기억이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한 주den이는 지구보다 질량이 크기 때문이가 아니고 중심별이 작은데 지구보다는 거리가 좀 가까워서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고 니은 땡이고 디귿 보기 봅니다. 타우세티와 기억 사이의 거리는 타우세티가 작기 때문에 거기 생명 가능 지대에 들어있는 기억 행성과의 거리는 요거는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것이다. 그렇죠? 중심별이 작기 때문에 작은 모닥불이니까. 맞는 얘기. 답은 기억 디귿. 12번. 다음은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 철수와 영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철수,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해.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도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 못 마시면 죽어요. 생물들이 다 물이 필요해. 철수는 맞는 얘기였어요. 영희, 물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0도에서 100도 사이. 영희도 좋았어. 맞는 얘기. 철수,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중요하겠지. 그래, 이게 1AU가 돼야 돼. 태양 정도 질량이면. 태양보다 크면 좀 멀어져야 되고 태양보다 작으면 가까워져야 되고. 맞는 얘기를 했고 철수가 그래서 중심별로부터 물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이게 여기 맞는 얘기 했어요. 그럼 철수의 얘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기억. 중심별의 밝기가 밝으면 큰 모닥불.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넓어져야 돼. 멀어져야까지만 했지만 넓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죠. 니은 보기.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아니지. 중심별이 작아.
대부분 중심별이 이게 뭐예요? 우주 공간의 90%가 주기열성이니까 작은 주기열성 수명이 길어요. 행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길어야 되는 거죠. 짧다 땡. 디귿. 화성의 온실력과 신재민도 약해진다면 화성은 안 그래도 생명 가능 지대 바깥이에요. 온도가 추워. 태양에서 너무 멀어. 온실력과도 약해져. 더 추워지는 거죠. 물의 액체 생성 존재할 수 없어요. 얼음으로. 지금도 없는데 추워서. 더 추워져. 안 돼. 기억만 맞는 얘기. 13번. 그린가와 나는 태양과 별에서 주변에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별에서는요. 생명 가능 지대가 너무 조그매. 아, 너 작은 별이구나. 그리고 여기 생명 가능 지대 A는 그 바깥에 있어요. 추워. 너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추운 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관계에 따지면 여기가 훨씬 바깥에 있는 이 정도 바깥 지금 뭐 이렇게 크게 한번 그려보면 거의 뭐 목성이나 뭐 토성 그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추워요. 기억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폭은 생명 가능 지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넓은데 이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좁아요. 가가나보다 좁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땡 니은. 행성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만 추운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앞에 가까운 데 있을 때 생명 가능 지대보다 100도보다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거고 이게 차가운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0도씨 정도 되고 여기가 100도씨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뜨거울 때 금성 같은 경우에. 바깥에 있으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도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생명 가능 지대 바깥에 있어요. 얼음으로 존재해야 돼. 얼음으로. 고체로. 기체가 아닌 거고. 기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땡이고. 디귿. 별에서는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니까 작은 모닥불, 생명 가능 지대가 좁고 가깝게 있는 거죠. 디귿이 맞는 얘기. 14번. 그린가는 주기열성 표면 온도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를 나는 태양의 나이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기열성은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큰 모닥불 될수록 생명 가능 지대 멀어지는 게 당연해. 그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좀 궁금한 친구도 있을 텐데 태양의 나이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태양이 X축에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생명 가능 지대, 거리가 이건데, Y축이 거리인데, 생명 가능 지대가 태양에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넓어지고. 이건 뭘 의미해? 아, 태양이 나이를 먹으면서 뜨거워졌네. 큰 모닥불로 바뀌었네 하는 겁니다. 태양 지금 주기열성이거든요. 주기열성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은 온도가 높아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주기열성 배울 때도 안 배운 겁니다. 왜 안 배웠을까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학교 과정이에요. 이유는 몰라야 돼요. 주기열성인데 왜 뜨거워지지? 이유는 몰라야 돼요. 그건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줬을 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 생명 가능 지대가 점점 태양의 나이가 먹을수록 멀어지고 넓어졌구나. 뜨거워졌네, 태양이.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료 보고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기억 보기 볼게요. 주기열성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큰 모닥불. 생명 가능,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폭이 넓다. 멀어지고 넓어지는 거 맞죠? 니은 보기. 지금 탄생이 현재까지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다. 지금 탄생부터 지금까지는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어요. 나중에는 안 돼.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100도씨 되는 구간보다 태양이 가까워져. 뜨거워진 거예요. 나중에 뜨거워져요. 하지만 지금까지 생명 가능 지대 들어있어요. 디귿. 태양의 강도는 현재보다 20억 년 후에 뜨거워지니까 강도 커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20억 년 후에 더 커질 것이다. 맞는 얘기. 그렇게 주어진 자료 보고 아, 태양이 점점 뜨거워졌구나. 큰 모닥불로 변했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고요. 자, 15번입니다. 그러면 주기열성 A주위를 공전하는 행성 기역니은의 궤도와 생명 가능 지대를 수성의 공전 궤도에 비교해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보면 거리가 똑같아요. 아, 이거 생명 가능 지대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예요. 이쪽 어딘가에 이제 가다 보면 1AU가 있을 텐데 0.4AU니까 작은 별입니다. 작은 별. 이게 굉장히 작은 거고 생명 가능 지대 폭이 좁은 거고요. 수성 안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태양계는 이 뒤에 이렇게 넓게 저 그림에 비춰보면 굉장히 넓게 생명 가능 지대가 있고 여기 이제 뭐 금성이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기억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얘기. 여기가 온도가 한 100도쯤 되는 거고 여기 온도가 0도쯤 되겠죠. 그렇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
0도보다 바깥이에요. 추워요. 생명가능지대 바깥이에요. 그런데 수성은 생명가능지대 훨씬 안쪽이에요. 금성, 수성 뜨겁잖아요. 그죠? 니은보다 수성이 높다. 맞는 얘기. 디귿. 별의 수명. A가 길어야지 작은 별이잖아. 태양보다 A가 훨씬 작은 별의 생명가능지대가 폭이 좁고 가까이 있는 거니까 수명은 A보다 태양이 길다. 땡.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뭐지? 외계 행성계에서 큰 행성일수록 발견 잘 된다는 거.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면 좋아요. 큰 행성일수록 많이 어두워지고 갑툭튀 크게 생기고 또 블루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청색변이 적색변이 크게 나타나고 그 의미였어요. 알겠죠? 행성이 가까워도 그래요. 중심별에 가까워도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줬고 생명가능지대, 모닥불,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 별에 가까운 거 100도 어디서나 생명가능지대라면 별에서 먼 건 0도. 그 개념 잘 이해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